오늘 좀 특이한 이야기를 좀 해보죠. 이 카를로 로벨리라는 이 사람이 시간은 흐르지 않는다, 이런 책을 썼어요. 그 중에 재밌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시간의 독특한 특징 중에 하나는 열과 관련되어 있다. 시간의 화살표는 열이 있을 때만 나타난다. 이처럼 시간과 열은 아주 깊은 관계에 있는데 과거와 미래 사이의 차이가 나타날 때마다 열이 관여한다. 만일 거꾸로 진행된다면 터무니없어지는 모든 현상에는 열과 관련된 무언가가 있다. 굉장히 표현을 보면 어렵죠. 근데 정임계 한 쌍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이해하기가 많이 쉬워져요. 이 정화, 열을 설명하는 건데, 이렇게 빅뱅으로 찬란한 불꽃이 생겼다고 그랬죠. 그런데 이 열은 어떤 식으로든 인간의 삶을, 우주의 삶을 결정한다는 거죠. 즉 움직임에는 반드시 열이 개입되고 열이 발생한다. 근데 이 움직임이라는 것은 뭐냐면 시간이에요. 즉 시간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 움직이는 과정에 반드시 열이 발생한다. 달리 표현하면 뭐냐면 시간의 존재를 확인할 방법은 없지만 시간이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열이라는 거예요. 어렵나요? 그 열을 달리 표현하면 정화고 중력이에요. 이걸 달리 표현하면 중력에 의해서 물형 변화가 생긴다, 이런 말이에요. 물질계의 생장 쇠멸 과정을 통해서만이 시간이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시간은 흐르지 않는다, 이런 제목으로 책을 쓴 건데, 중요한 거는 시간이 흐른다 흐르지 않는다 이런 부분들은 하도 많이 들었던 주제이기 때문에 그냥 그게 어쨌든 간에 느낌적으로 알겠는데, 시간의 독특한 특징 중에 하나는 열과 관련되어 있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모른다는 거죠. 이 열이 중력이고 움직임이고 결론적으로 물형의 변화를 일으키고 고로 시간, 중력작용, 이런 과정을 통해서만이 시간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다, 이런 말을 저런 식으로 굉장히 꽈서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명리학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을 규정하려는 노력을 안 하는데, 정화라는 중력, 개수라는 청력, 이 두 개를 분리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폭발, 정신, 확장, 영혼, 공개, 이런 개념을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정화는 반대로 물질, 육체, 축소, 수렴, 색계, 따라서 이거에 대한 뭐가 따라오냐면 집착이 따라와요. 집착, 좋게 말하면 집념, 뭐에 대한 집착이죠? 물질, 육체에 대한 집착이에요. 그런데 불행히도 이게 영원할 수 없으니까 이런 모양으로 임수가 중간에서 조정하면서 충을 통해서 조화를 이룬다. 그러니까 노자가 말했던 충기이위화, 충을 통해서 조화를 이룬다, 이런 말을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시간을 이해하려면
그리고 열을 이해하려면, 움직임을 이해하려면 이 정화를 확인해야만 된다. 그래야 시간의 실체를 확인할 수 있다. 이런 말을 어렵게 표현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 정화가 실제 우리 삶에서 얼마나 중요할까? 아니 뭐 간단하게 살펴도 이게 이 정화가 심장에 들어와 있는데 개수는 뇌에 들어와 있고 둘이 충돌해서 계속 살아있음을 증명하는데, 만약 이 정화가 없으면 무슨 대체로 심장이 생기고 열이 생기고 움직일 때 열이 주관한다고 이런 말을 할 것이며, 그죠? 굉장히 중요한데 요런 그건 안 보고 뭐 쓸데없는 십신 타령만 하고 있는 거죠. 정화가 뭐 십신이 일간을 기준으로 뭐래는 뭐 이런 엉뚱한 소리는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시공도로 구조를 살펴보면 이 정화는 지구 외핵과 같아서 임수 가장 안쪽 밖에 있는 거죠. 이거는. 그런데 이 정화는 뭐다? 아까 열이라고 그랬고 5,000도 뭐 6,000도씩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중력작용이라고 그랬죠. 중력작용이라는 거는 무언가의 에너지를 지구 쪽으로 당겨 올리는 겁니다. 뭘 당겨 올까요? 바로 개수 대기를 당겨와요. 그 정화에 의해 만들어진 무토가, 지구가 정화의 중력작용, 임정의 중력작용을 활용해서 대기를 이렇게 지구 쪽으로 끌어올려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대기죠. 대기권. 여기를 조금 벗어난 데는 튕겨져 나가겠죠. 이쪽은 막 들어오려고 이쪽은 막 나가려고 할 거 아니에요? 경계점에서 얼마나 바르르 떨릴까요? 궁금한데. 어찌됐든 이 정화는 이쪽으로 당겨 오려는 집착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반드시 뭐를 가져온다? 모토라는 물질 색계, 사화라는 화려한 색계를 땡겨 오려고 그러는데 그 대상이 개수라는 거예요. 여기에서도 전개충으로 작용을 해서 계속 물형의 변화가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구분을 하나 해줘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요 개 여기 하나하고 요 개, 이걸 개이라고 합시다. 이 개이는 이 중력에 갇힌 우주엄이에요. 열에 갇힌 물질 색계에 빠졌던 우주엄이. 이 개수는 물질 색계에 빠지지 않았던 우주엄이에요. 전혀 달라요. 아직 색계 맛이 뭔지 모르는, 얘는 색계 맛이 뭔지 아는데 이 새끼는 뭐라고 그랬죠? 열이라고 그랬고 중력이라고 그랬고 집착이라고 그랬고 집념, 이런 그 맛을 알아버린 거라는 거죠. 자, 오늘 하고 싶었던 얘기는 뭐냐면 신과 귀신이 어떻게 다른가. 이 신은 요걸 말해요. 새끼의 맛을 본 적이 없는, 네가 개 맛을 알아? 뭐 이런, 네가 새끼 맛을 알아? 못 본, 우리가 소위 순수한, 뭐 실제로는 정임계로 바르르 끊임없이 움직이는 이 파동의 세계, 이 개수지만 아직은 물질계를 모르는, 이걸 신이라고 부르는 거고, 귀신은 요거예요. 이미 정화의 중력작용의 맛을 봐서 혼백이 분리되면서 계속 윤회하는 그 개수를 귀신이라고 그래요. 이 귀신에는 뭐가 문제가 있냐면 집착이 있는 거예요. 뭔가 미련이 있는 거죠. 술,
담배, 여자, 돈, 도박, 뭐 기타 등등 뭔가 전생에 이루지 못한 거에 대한 집착이 있어요. 그럼 사주팔자에 그런 집착이 다 드러나 있죠. 그걸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업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태어날 때 받은 시공간 부호는 뭐다? 사주팔자가 아니라 업보라고. 업보가 사주팔자예요. 너는 이런 전생의 업보 혹은 집착을 버리지 못했기에 너는 이런 사주팔자로 태어났고, 그 사주팔자에서 말해주는 고민들을 평생 하면서 살아가 봐. 네가 그 시간을 올라타면 업보에서 벗어나는 거고, 그 시간을 올라타지 못하고 또 집착하면 여전히 후대의 업보로 남을 거야. 너는 너에게 준 시공간을 어떻게 활용할래? 집착을 버릴래? 여전히 집착할래? 요걸 묻는 거예요. 사주팔자가 좋다 나쁘다의 개념이 아니라 사주팔자는 시간에 대해서 고민해 봐라. 너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이냐. 여전히 귀신 같은 짓을 할래? 지구를 뿅 뚫고 우주 밖으로 나가서 원래의 게렐로야 우주 어미를 만날래? 이걸 물어보는 거죠. 바로 귀신과 신은 다른 겁니다. 나름대로 뭐 신이 좀 더 순수해 보이지만 뭐 그렇다고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정임계로 버르르 떨고 방정 맞은 거죠. 신이 생각보다 방정 맞아요. 뭐 단정한 애가 아니에요.